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 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타겟과 관련된 악재를 소화하면서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요. 장중에 결국 반등을 하면서 1%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8%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0.94% 오르면서 1%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혼재된 장이었는데요. 결국 오후 장부터는 이제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이 이틀 연속 상승하기는 했지만 어떤 강력한 시장의 모멘텀이 이 상승세를 이끈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하루 걸러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자율 소비재를 제외한 전 영역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유가가 지금 거의 배럴당 120달러 선에 근접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섹터가 3%가 넘는 이런 섹터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 전반에 강한 상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지금 가장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례 행사인 WWD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플이 자사의 신제품과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애플이 이제 지금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가이던스를 하향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1% 이상 올랐습니다. 이외에 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테슬라가 모두 강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이제 주가의 지지력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섹터별로 오늘 가장 최강세를 보였던 섹터인 에너지 관련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에버코어 ISI에서 엑손모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0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인가요?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 이상의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동반해서 에너지 뭐 쉐브론이라든지 에너지 종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조금 유의해야 할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투자 회사 제프리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FTSE 러셀이 오는 26일 날 이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리밸런싱에서 기존에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재조정하면서 메타 플랫폼스가 이 러셀 1000 그로스 인덱스에서 빠지게 5위 이내 순위권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메타 플랫폼스를 이제 그로스 인덱스가 아닌 밸류 인덱스, 즉 성장주 관련으로 성장주가 아니죠. 잘못 말씀드렸네. 가치주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와중에 오늘 강보합 수준을 보였고요. 오늘 아마존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되돌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머스크 CEO가 테슬라 직원들을 감원하고 또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을 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말 이후로 조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인력을 줄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국에서 증원을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러 재료를 소화를 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점 타겟에서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있었던 타겟발 충격이 또 이제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시장에 일었습니다. 소매업체 타겟은 이제 이런 발표를 오늘 했는데요. 재고 축소로 인해서 이제 2분기 영업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재고를 축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을 인하를 하거나 이제 뭐
남아있는 재고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거나 주문 취소 등과 같은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이익 마진이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런 인플레 압력 속에서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이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똑같은 그림이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었죠.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환율에 따른 악영향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월가의 이런 소매 판매점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우량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가이던스 하향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타겟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하향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침체를 우리가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 즉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의 소매 판매를 비롯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전 중에 타겟의 이런 충격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장 초반에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었지만 오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애플이 WWDC를 개최를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CNBC 방송이 월가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투자 은행들은 지금 애플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뉴욕의 지금 가장 큰 IB 중 한 곳인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제 애플에 대해서 매수에 상응하는 비중 확대라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WWDC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애플이 혁신에 대한 엔진을 최대 속도로 가동하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애플이 이 WWDC를 통해서 이제 애플 아이폰을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 휴대폰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로 이제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제 금융 측면으로도 이걸 확장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거를 보여줬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WWDC 내용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니드엠 같은 경우는 이번 WWDC에서 이제 애플이 그간 있었던 그 애플 TV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NFT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이제 최대 시총 종목이기도 하고요. 뉴욕 증시에서 가장 초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 애플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뭐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명 정도가 중립 수준, 한 명 정도 이제 5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중립 수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 WWDC라는 이벤트도 애플이 우호적으로 잘 넘어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콜스의 매각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프랜차이즈 그룹이라는 곳에서 콜스에 대한 배타적인 매각 협상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콜스 주식에 대해 1주당 $60의 가격을 제시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가격에 매각이 성사가 될 경우 콜스의 기업 가치는 $80억 달하게 됩니다. 이제 뭐 프랜차이즈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콜스에 대한 매입 자금을 이제 오크스트리트 부동산 캐피털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배타적인 매각 협상이기 때문에 콜스와 프랜차이즈 그룹은 약 3주 동안 이 좀 세부 사항을 조율을 하게 되고 실제로 회사를 매각을 시킬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오늘 장중에 콜스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정말 뭐 예측하기 어려운 장인데요. 앞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시장이 명확한 모멘텀이 없이 특히 지금처럼 이런 베어 마켓 랠리로 추정이 되는 이런 추세적인 약세장 속에 잠깐의 이런 강세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것을 예측하기가 더욱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베어 마켓 랠리가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나고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 시점을 또 그 상승분이 굉장히 좀 급속하게 일어났다가 또 바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오늘 장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선 이제 베어마켓 CNBC 방송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이 바닥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 누구도 섣불리 지금 주가가 바닥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바닥을 점점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제 상승세가 일시적인 베어마켓 속에 일단 일시적인 강세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수준입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일단 바운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뉴욕에 기반한 이제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바운스였다. 하지만 이게 최근 장이 이제 시소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일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고 또 이제 뭐 어제 올랐으면 오늘 내려가고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금융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CPI에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조금 방향을 알기가 어려운 이런 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 측면에서도 지금 조금 좀 중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3대 지수가 정말 기록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9주 연속이었나요? 9주 연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1930년대 이후에 거의 지금 100년 만에 가장 최장의 이 하락폭을 보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장에 누적이 됐었던 공격적인 숏 포지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매도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의 니즈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었는데요. 시티에 있는 전략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숏 포지션이 다소 진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숏이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롱으로 넘어가는 이제 매수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강세장을 예상을 했을 때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신호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약간의 이제 스퀘어 중립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단기 국채 금리가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조금 주의해서 보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제 전일 3%를 다시 또 찍었었기 때문에 2.98%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금리를 이제 끌어내린 요인은 이제 긴축이 선반영되었다는 인식,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채권 시장에 상당히 선반영되었다는 인식과 또 이제 세계은행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약간의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채권 매수세로 연결이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지금 3%에 근접을 한 수준이고요. 거의 뭐 간당간당한 수준인데요. 3%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을 긴장시키는 요인입니다.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참가자들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이 레벨인데요. 이제 뭐 금리가 이제 3% 이상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 고성장 밸류에이션 종목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이 선을 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하나의 요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4월 무역 적자 폭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19% 줄어든 871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는 3월까지 역대 최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 수준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 확대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요. 4월에 이런 무역 적자 규모가 소폭 축소가 된 것은 이제 2분기 GDP 증가에 조금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을 해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요. 세 명 모두 이제 인플레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이런 의지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또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또 했는데요. 오늘 옐런 장관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unacceptable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고, 또 팬데믹에 따른 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역풍,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 따른 이 원유 시장의 공급 차질 등 거시경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용 시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떨어뜨려야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난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옐런 장관은 이런 통화 정책을 보완할 만한 적절한 예산 기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 옐런 장관은 이제 연준의 의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unacceptable한 수준이다 같은 이 정도 강력한 워딩을 써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지도부에서 이런 인플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요인이 이제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런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세계은행이 이제 경제 보고서 6월 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5.7%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2.9%로 떨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거의 반 이상 떨어진 수준인데요. 또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 올해 1월에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었던 전망치는 4.1%였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1.2%포인트 가까이 추락을 한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은행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런데요. 지금 높은 인플레와 이 성장세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